전 남친을 후회하게 하는 문자의 기법. 단 4가지 감정을 문자로 자극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멘탈리안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전 남친을 후회하게 만드는 문자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을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인스타그램 DM으로 관련된 문의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상대방이 나와의 헤어짐을 후회하게 만들려면 단 4가지 감정을 문자로 자극을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바로 죄책감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강하게 비판하는 문자를 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이 상대방과 연애할 때 되게 많은 잘못을 했다고 칩시다. 상대방을 들들 볶았고 연락 문제로 계속 시비를 걸었고 상대방을 숨막히게 했다고 쳐요. 그래서 이별의 원인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에게 있었다고 쳐요. 아무리 그랬다고 쳐도 상대방이 만약에 헤어지는 과정에서 쌍욕을 했다거나 바람을 피웠다거나 아니면 환승이별을 했다거나 이런 게 있다라 우리 쪽에서 강하게 나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깎아내린다면 상대방은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건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마지막에 그런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또는 내가 마지막에 그런 행동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상대방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대방이 나에 대한 어떤 감정이 없는 것보다는 화가 나서라도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재회 확률에 있어서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매우 감성적인 성격일 경우에 이 죄책감 자극 기법이 잘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질투심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사람 다시는 안 만난다라고 했던 분들도 갑자기 상대방이랑 다시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에게 새로운 남친이나 여친이 생긴 듯한 정황이 포착되는 순간에 그렇게 말들을 하십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질투심을 자극할 수 있는 카톡 SNS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단 이때 직접 남자를 등장시키지는 마세요. 상대가 마음이 있어도 틈이 없어 보여가지고 접근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자로 이것을 직접 자극을 해도 좋습니다. 어떠어떠한 남자를 알게 되었다 정도가 좋습니다. 새롭게 사귀게 되었다고 하면은 이 역시 틈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단 이것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방보다 조금 나은 남자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그냥 아무 남자나 만났다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냥 나랑 헤어지고 그냥 외로워가지고 아무 남자나 만나나 보다 하면서 별로 타격을 받지 않아요. 따라서 문자를 보낸다고 쳤을 때 단순히 새로운 남자를 만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남자를 조금 띄워줘야 합니다. 물론 이 문자 자체가 되게 유치하죠. 맞습니다. 유치합니다. 하지만 유치해서 깎이는 점수가 10점이라면 따는 점수는 50점입니다. 하는 게 낫습니다. 세 번째, 공포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왜 상대방 때문에 힘들까요? 아마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을 잊는 것보다 더 빨리 잊어갈 거라는 공포심 때문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반대로 적용해서 상대방에게 공격을 해야 합니다. 마음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미련이 모두 사라졌다라는 것을 문자에 담아야 합니다. 단 이것을 할 때는 아까 죄책감에 대해서 다뤘을 때와 똑같이 상대방에게 어떤 정확한 명분을 들이밀면서 마음이 정리되었다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가 헤어질 때 나에게 보였던 예의 없는 행동들 때문에 정이 모두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내가 상대방을 빨리 잊어버릴까봐 공포심을 갖게 됩니다. 이 마음이 결국 급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후회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자기가 찼다고 해도 상대방의 기억 속에서 내가 빨리 잊혀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세상에 잘 없어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나는 옛날에 구질구질하게 나한테 매달렸던 전 남친이 나 빨리 잊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케이스는 전체 케이스 중에 한 10% 남짓입니다. 정말 3개월 이상 매달리고 스토커처럼 계속 귀찮게 굴지 않았던 이상 이별한 지 2, 3주 정도 되신 분들은 상대방도 나에 대한 어느 정도 미련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먼저 상대방을 잊어간다는 공포심을 자극함으로써 후회를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추억 자극하기입니다. 만난 지 3년, 4년 되신 분들이 헤어졌을 때 되게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로 너무 함께한 시간이 많아서 추억을 잊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서로 함께 갔던 여행지, 함께 봤던 영화, 나에게 잘해줬던 것들, 나한테 줬던 선물, 모든 것들은 다 추억을 자극시킵니다. 이 추억에 대해서도 완전히 잊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죄책감, 질투심, 공포심 이 3가지 감정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들어가야 합니다. 보통 헤어지시면 상대방한테 저 자세를 보이면서 추억에 호소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는 얘랑 헤어지고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얘는 그냥 아직도 추억 타령하면서 살고 있구나 하면서 별로 타격이 들어가지 않아요. 따라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앞선 1, 2, 3번을 문자에 담아내면서 너와의 이러이러한 추억도 이제 무의미해졌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해야 합니다. 자, 이 4가지를 문자에 담아 보낸다면 전체 케이스 중에 한 7, 80%
80% 정도는 전남친이 후회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믿기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은 전남친이 특유의 구남친 타임에 연락을 하거나 연락이 안 올 것 같던 사람이 다시 연락이 오는 것을 보게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외에 이것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케이스는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케이스들은 3개월 이상 매달렸거나 아니면 헤어진 지 벌써 반년이 지나버렸다거나 하는 케이스들입니다. 이러한 주제들도 조금씩 제 채널에서 이제 다룰 것이긴 한데, 일단 범용적으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문자라도 알려달라고 하는 문의가 제 DM으로 너무 많이 와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방 또 다른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탈리안이었습니다.